안녕하세요. 아는 만큼 먹는다. 아먹TV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조언 중 하나가 술과 담배를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라는 말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추천하는 운동이 걷기입니다. 걷기 운동이 뭐가 그리 좋기에 추천하는 걸까요? 그냥 걷는 게 정말 운동이 되긴 할까요? 오늘은 걷기 운동이 과연 좋은 운동인지,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너무 좋아요. 우선 걷기 운동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걷기 운동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장점이자 특징이 있는데요. 별도의 장비나 운동기구가 필요하지 않아 별다른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또한 날씨와 환경에 따라 실외와 실내에서 모두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인데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공원이나 강변길을 따라 걷는 것이 상쾌한 경험을 제공하며, 미세먼지나 혹한기 같은 외부 환경이 걱정될 때는 쇼핑몰, 실내 트랙, 러닝머신 등을 활용해 실내에서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 운동은 몸 부담이 적고 부상 위험이 낮은 운동인데요. 이는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으로 걷기는 고강도 운동에 비해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어 누구나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걷기는 달리기나 점프와 달리 발이 지면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순간이 없기 때문에 관절과 근육에 가해지는 충격이 적습니다. 이에 따라 무릎, 발목, 허리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중 부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근육과 관절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걷기는 신체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유지하면서도 적절한 강도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어 근골격계 손상의 위험이 낮습니다. 또 다른 걷기 운동의 장점을 들자면 연령과 건강 상태 등 개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유연한 조절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걷기의 속도거리, 보행 환경 등을 조절함으로써 개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게 쉽게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이는 고령자나 초보자는 천천히 걷기를 시작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 나갈 수 있으며, 체력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빠르게 걷거나 언덕길을 포함하는 등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걷기 운동은 지속 가능성이 높고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동을 지속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비용과 시간 문제인데요. 하지만 걷기 운동은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으며 운동을 위한 별도의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걷기는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 운동을 지속하는 습관을 들이기에 적합합니다. 실제로 운동을 꾸준히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지속하기 어려운 운동이라는 점인데, 걷기 운동은 이런 장벽을 낮춰 운동 습관을 기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걷기 운동의 건강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건강 효과는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점인데요.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이며,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걷기 운동은 심장과 혈관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심장의 펌프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는 산소와 영양소가 전신에 더 효과적으로 공급되도록 도와 심혈관계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또한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중간 정도 강도의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며 고혈압 예방 및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걷기는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는 동맥경화 예방 및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한 그룹은 심장마비 위험이 3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걷기 운동이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심장 건강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걷기의 또 다른 건강 효과로 체중 관리 및 비만 예방을 들 수 있는데요. 비만은 단순한 체중 증가를 넘어 다양한 대사질환과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걷기 운동은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켜 체중 감량을 돕고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강도 유산소 운동인 걷기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데 효과적이며, 특히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강도 운동보다 걷기와 같은 중강도 운동이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주당 150분 이상 걷는 사람들은 비만 위험이 3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짧은 거리의 조깅보다 장시간 지속적인 걷기가 체지방 조절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 운동은 혈당을 조절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식후 30분 이내에 10에서 15분간 걷기 운동을 하면 혈당 급상승을 막고 장기적으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의 또 다른 건강 효과로 근력 및 지구력 향상이 있는데요. 걷기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신체의 근력과 지구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는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 등 하체 근육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 근지구력을 높일 수 있는데요. 특히 언덕길이나 계단을 이용한 걷기는 근력 향상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걷기는 심폐지구력을 강화하여 몸이 피로를 덜 느끼고 더 오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걷기 운동을 8주 이상 지속한 사람들은 전신 지구력과 하지 근지구력이 평균 15%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걷기 운동은 하체뿐만 아니라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복부 및 허리 근육도 자극하는데요. 특히 빠르게 걷거나 팔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걸으면 코어 근육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걷기 운동은 하지 근지구력의 가중 효과 크기가 1.06으로 비교적 큰 효과를 보였으며 이는 고령자 및 재활 운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걷기 운동은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걷기는 스트레스 해소, 인지 기능 향상, 삶의 질 개선 등 다양한 정신적 건강 효과를 제공합니다. 걷기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기분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인데요. 특히 자연 속 걷기는 도심에서보다 우울감 감소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걷기는 뇌 혈류를 증가시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개선하고 뇌율의 신경 영양 인자의 활성화를 통해 신경세포 보호에 기여하는데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걷기 운동을 실천한 노년층은 치매 발병 위험이 약 40% 낮았습니다. 그리고 걷기는 자기효능감과 신체적 자기개념을 향상시키며 사회적 교류를 촉진해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걷기 운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고 정신 건강 상태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걷기 운동의 건강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걷기 운동을 하실 때 꼭 주의하실 점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보행 자세는 관절과 근육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걷기 운동을 하실 때는 등을 곧게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 보행 균형을 맞추는 게 좋으며 발은 뒤꿈치가 먼저 닿고 그 다음 발바닥, 마지막에 발가락 순서로 디디며 너무 앞꿈치나 뒤꿈치로만 걷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 강도 조절이 꼭 필요한데요. 걷기 운동은 강도가 낮다고 방심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며 과도하게 하면 부상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1회 30에서 60분, 주 5회 이상이 권장되며 초보자는 10에서 15분씩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1시간 동안 5에서 6km를 걸었을 때 심폐지구력 향상과 대사, 건강 개선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걷는가도 중요할 수 있는데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보다는 충격 흡수가 가능한 흙길, 잔디길이 관절에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준비 운동 없이 바로 걷기 시작하면 근육과 인대가 긴장되어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걷기 운동 전후에 가벼운 스트레칭과 발목 돌리기나 무릎 펴기 같은 준비 운동을 하는 것으로 근육 피로 회복 속도를 올리고 부상 발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는 사람은 드문 운동인데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숙지하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하신다면 남다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먹TV는 여러분의 건강생활에 유익한 정보와 건강한 먹거리들에 대해 알려드리는 채널인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좋은 내용을 함께 나누고픈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